2023년 토트넘 허스퍼의 여름 이적 시장, 손흥민 선수가 역시나 활약을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이 모이고 있는데 골키퍼 비카리오 영입, 그리고 기다려왔던 공격형 미드필더 제임스 매디슨 영입으로 많은 좋은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손흥민 선수와 절친하게 지내왔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떠난다는 소식들, 떠날 수 있다는 소식들이 나와서 조금 이제 안타까워하는 팬들도 있는데, 무엇보다 호장군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국내 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던 이 살림꾼 호이비에르, 이 호이비에르를 토트넘이 나서서 정리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소개를 시켜드린 바가 있긴 한데, 이번에는 조금 공신력이 높은 매체라고 할 수 있는 디 애슬레틱에도 나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해리 케인 선수의 이적설은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호이비에르 선수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케인 선수와는 결이 좀 다르긴 해요. 디 애슬레틱에서 보도한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호이비에르와 토트넘이 올 여름 이적에 열려있다라는 것인데, 호이비에르 본인도 그렇고 토트넘 구단도 그렇고 결국에는 선수와 구단의 생각이 똑같으니까 이루어지기가 쉬운 협상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구단들이 있고 이적료를 맞춰주는 구단들이 있다면은 그러면 호이비에르는 떠날 가능성이 현재로서 매우 높다. 그러니까 케인과는 조금 다른 거죠. 케인 같은 경우는 떠나고 싶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토트넘은 본인들이 원하는 기준치의 이적료를 지출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케인은 무조건 지킨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요. 나아가서 토트넘의 가장 큰 희망은 재계약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가장 큰 희망인 거고, 근데 그거는 사실 희망사항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호이비에르와 토트넘의 상황은 말씀드린 대로 다릅니다. 어떤 이유인지 먼저 기사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요, 호이비에르와 토트넘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관심 속에 올여름 이적에 열려있다, 지금 명시된 팀, 이전에 며칠 전에도 아틀레티코 구단 이름이 나오긴 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디 애슬레틱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밀도가 있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고, 사실 그거 이전에는 바이에른 이적설도 좀 나오긴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바이에른 같은 경우는 독일 쪽에서 공신력 높은 플레텐버그라던가 이런 기자들이 다 반박을 했죠. 아니다라고. 어찌됐거나 이제 아틀레티코 외에 다른 클럽이 접촉한 건 없지만 앞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적절한 제안, 즉 이제 어느 정도 이적료를 맞춰주면 승인할 의향이 있다. 애초에 호이비에르를 또 아주 비싸게 산 건 아니기 때문에 팔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호이비에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8세가 8월 달에 되는 그런 나이에 접어들었는데 2020년에 입단을 했고 그때 5년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 기간이 2년 남은 상태. 지금 3년 동안은 사실 호이비에르만큼 꾸준한 선수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미드필드 라인에서는 가장 많이 뛰었죠. 다만 이제 올리버 스킵, 파페사르 같은 젊은 유망주들, 그리고 지난해 영입한 비수마, 벤탄쿠르 같은 선수들이 잘 자리를 잡고 이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호이비에르가 없어도 괜찮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는 100% 동의까지는 못하겠어요. 왜냐면 비수마가 기대만큼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벤탄쿠르가 잘했는데 장기 부상 후 빠진 부분이 있고, 스킵도 어쨌건 부상 후 빠진 구간도 있고, 스킵은 아직 더 성장해야 되는 선수라고 할 수 있고, 파페사르도 마찬가지로 파페사르는 한참 성장해야 되는 선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거론된 미드필더들이 호이비에르가 없을 때 뛰어줄 수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가장 꾸준하게 또 팀에 기여를 한 선수는 호이비에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호이비에르는 여기 설명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시즌에도 5월 중순까지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경기를 빼고는 모든 경기를 선발로 뛸 정도로 닭주전이었는데, 다만 이제 변수가 시즌 막판, 특히 마지막 두 경기는 아예 배제가 됐다. 이게 어느 정도는 토트넘이 어차피 유럽 대항전을 못 나가게 된 시점에서 새로운 선수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물론 마지막 두 경기 부상 후 빠진 거긴 하지만은 그때 이제 파페사르가 아주 나쁘진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비수마도 생각보다 빠르게 부상해서 돌아오면서 어느 정도 이 선수들을 보며 조금 끌어올려서 써봐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아마 메이슨이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물론 현재 감독은 아예 포스테코글루로 다른 감독이니까요. 어쨌든 메이슨도 지금 코칭 스태프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호이비에르 같은 경우 이력이 나오면 아시다시피 사우스햄튼에서 이미 프리미어리그 적응을 마쳤어요. 그리고 애초에 유망주 시절에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프로 경력을 시작을 했고, 지금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NG 포스테코글루 감독 지휘 속에서 선수단 재건 작업, 리빌딩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매디슨과 비카리오를 영입했고 이제 클루세스키를 영구 계약으로 전환을 시켰고, 여기에 해리 윙크스는 레스터 시티로 무려 1,000만 파운드에 이적을 할 거라는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레스터랑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매디슨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윙크스를 맞교환하는 형태로, 그래서 이적료를 조금 낮추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하고요. 그리고 어쩌면은 하비반스 이적도 연결되어 있을 수도 수도 있죠. 왜냐면은 토트넘이 이제 그 레스터 측면 공격수인 하비반스 영입도 동시에 노리고 있다라는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특히 레스터는 2부 리그로 내려갔고 뭐 당장 뭐 승격을 원하겠지만 2부 리그에서 승격을 바로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모로 팀의 규모를 줄여야 되는 상태에서 토트넘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은 왜 그럼 토트넘이 호이비에르를 굳이 내보내야 되냐 말씀드린 대로 현재 미드필드 라인 중에 가장 꾸준한 살림꾼인데 그 이유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그 뒤에 애슬레틱에도 설명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토트넘 미드필더 구성을 보면요. 다 비슷비슷해요. 여기 그 윙크스는 사실상 뭐 떠나는 게 확정적이니까 남은 선수들을 놓고 보면은 스킵, 호이비에르, 비수마 이 세 명은 거의 뭐 같은 유형의 선수라고 봐도 무방하고 벤탄쿠르도 물론 좀 벤탄쿠르는 다르죠. 하지만 그럼에도 큰 결에서는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은 다 수비적인 미드필더에 가깝거든요. 은돔벨레만 유일하게 공격적인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는데 볼을 끌고 올라가고 은돔벨레는 뭐 마찬가지로 처분 대상이긴 하죠. 토트넘이 가능하다면 판매하고 싶어하는 선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드필드 라인에 새로운 유형인 메디슨이 오게 된 거고 또 기존의 자원들은 아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색깔에 맞춰서 그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왜 그럼 호이비에르를 정리하느냐? 역시 이제 나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일단 나이 자체가 호이비에르가 이제 만 28세가 될 정도로 나이가 현재 미드필더들 중에서 가장 많으니까 원래 이런 미드필더가 구성되게 된 거는 무리뉴, 누누, 콘테로 이어지는 약간 조금 수비적인 유형의 감독들이 오면서 그래서 이제 토트넘 팬들이 항상 우리 창의적인 미드필더 필요해, 창의적인 미드필더 필요해라고 노래를 했던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완전 다른 유형의 감독인 거거든요. 이게 그 데이비 헤이라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셀틱의 레전드고 현재는 이제 방송 쪽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앨리스테어 존스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요. 포스테코글루가 원하는 젊고 굶주린 선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실제로 젊고 굶주린 선수들을 매우 선호를 하는데요. 셀틱에서 지난 시즌 이게 이제 출전 시간 1위부터 21위까지를 적은 건데요. 1위가 골키퍼인 조하트. 이건 골키퍼니까 완전 다른 얘기인 거잖아요. 골키퍼는 원래 나이가 들어도 뛸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필드 플레이어들 중에서는 에런 무이 딱 한 명이었거든요. 그 에런 무이조차도 원래 전반기 때는 백업으로 썼어요. 근데 에런 무이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과는 호주 대표 시절부터 인연이 있다 보니까 막판에 이제 중용돼가지고 12번째로 출전 시간을 많이 기록하게 된 거였지. 예. 그 전까지는 거의 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0대 선수들을 거의 쓰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물론 호이비에르가 30대인 건 아니지만 이 자원들 중에서는 이제 젊고 굶주린 선수 선호한다. 젊은 선수는 스킵, 굶주린 선수는 이적해서 기회를 많이 못 받은 비수마, 그리고 뭐 사르도 젊은 선수고 벤탄쿠르도 그래도 호이비에르보다는 젊거든요. 네. 이 모든 이 요인들 속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리빌딩을 한다면 호이비에르가 정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격 축구를 구사하고 아카데미를 신뢰를 하거든요. 이거는 레비 회장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포스테코글루를 원하는 이유는 공격적인 축구 그리고 아카데미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데려온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 든 선수들을 하나 둘씩 정리를 할 거고 수비적인 선수들을 하나 둘씩 정리를 할 거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건데 실제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셀틱 감독으로 부임하고 나서 100경기 기준이에요. 21세기 들어서의 100경기를 소화한 감독들 그 딱 100경기까지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253골로 가장 많은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반면에 실점도 93실점으로 가장 많았고요. 예, 많이 넣고 많이 먹는다. 근데 결국에 우승도 많이 했기 때문에 팬들은 좋아하는 공격 축구로 예. 성과를 냈다는 거고 이 아카데미 실내에서 또 하나 짚을 부분이 스킵 선수가 막 떠오를 때 기대한 게 호이비에르의 뒤를 이을 선수로 딱 예. 그 보여준 거고 또 고점인 경기라고 볼 때는 뭐 호이비에르 역할을 상당수 대체를 했어요. 그 스킵을 쓰면 되기 때문에 호이비에르는 겹치는 데다가 나이도 있고 뭐 수비적인 선수가 많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내보내는 것이다. 지난 시즌 호이비에르가 팀에서는 그래도 다소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었거든요. 4골 5도움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이적하고 나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였죠. 호이비에르가 기록한.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공격적으로 뛰다 보니까 수비적인 지표는 다소 떨어지긴 했었어요. 지난 시즌에. 태클 지표가 특히 이전 두 시즌은 다 2개 이상의 태클들을 성공시켰는데 지난 시즌은 1.6개의 태클을 성공을 시켰던 거였죠. 사실 지난 시즌 프리시즌부터 콘테 감독이 이제 3미드를 구성할 때 호이비에르에게 조금 전진하게 만들고 예. 공격 가담을 하게 만들고 그 역할을 또 나름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그 역할에 굳이 호이비에를 쓸 게 아니라 메디슨 영입했는데 예. 메디슨을 쓰면 훨씬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그렇죠. 부분이니 호이비에르가 굳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다. 예, 그리고 토트넘 팬들도 그 호이비에르의 헌신이라던가 열심히 뛰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찬사를 보냈지만은 또 투박한 부분들, 또 창의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었잖아요. 예, 게다가 이제 공 운반 능력이라든지 실질적인 슈팅 능력은 뭐 고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수마가 더 낫다고 할 수도 있고 공격 전개력이나 미드필드 라인에서 패스 능력도 어떻게 보면 벤탄쿠르가 좀 낫다고도 볼 수가 그거는 있어요. 가장 예. 토트넘 기존 미드필더들 중에서는 벤탄쿠르가 그 부분은 예. 가장 위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데일리 레코드 스포츠라고 스코틀랜드 언론인 거거든요. 포스테코글루를 오랜 기간 본 스코틀랜드 언론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제 그 토트넘 미드필더인 호이비에르 영입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보도상으로 그는 포스테코글루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 겁니다. 예, 오픈 토크까지 했으니까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즉 이런 요인들로 인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온 것도 그렇고 토트넘의 영입 기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호이비에르가 안 좋은 선수라거나 뭐 완전 하향세가 왔다거나 이 선수가 뭐 쓸모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정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장의 실력으로는 호이비에르가 같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비수마랑 스킵보다 더 낫죠? 그렇죠. 예, 예. 그건 누구나 인정을 할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계약 기간 이슈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호이비에르 선수의 계약 기간이 2025년까지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윙크스는 뭐 정리 대상이고 또 은누멜레도 정리 대상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선수들을 놓고 보면은 호이비에르가 가장 계약 기간이 짧게 남아 있어요. 예, 뭐 유스 출신인 스킵이 재계약을 하면서 2027년까지 여전히 뭐 4년 정도가 남았고요. 비수마는 지난해 여름에 영입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아주 장기 계약을 맺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26년까지고 사르도 2026년까지 벤탄쿠르도 2026년까지 즉 최소한 1년은 더 써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호이비에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내년 여름이 되면 나이도 한 살 더 들 뿐 아니라 계약 기간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으니까 네. 이적료를 거의 좀 회수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호이비에르 재계약을 못 한다면은 그러면 지금이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재계약을 못 하는 게 아니라 토트넘 측에서 안 하고 팔겠다라는 내부 방침을 정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토트넘이 알게 모르게 이미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많은 이적료 지출이 있었습니다. 예. 무려 1억 4천만 유로를 지출을 한 건데요. 이게 한국 돈으로 말씀드리면 2022억 원이에요. 사실 뭐 토트넘이 영입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뭐 영입을 뭐 선임대로 하고 후지출을 한다거나 혹은 솔직히 나름 선수단에 투자를 해왔는데 그게 효과를 못 발휘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예,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이게 뭐 그냥 메디슨하고 비카리오 영입만으로는 별로 돈 안 썼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포로와 클루세스키가 이번 여름에 완전 영입이에요. 예. 사실 그가 토트넘이 요새 계속 그런 식으로 영입들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도 못 나가고 유로파 리그, 컨퍼런스 리그 다 못 나가기 때문에 사실 긴축 재정을 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호이비에르 판매만으로도 안 될 것이다. 더 많은 판매들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지금으로서는 토트넘이 완강한 입장이라고 해도 케인 선수를 이적시킬 가능성이 뭐 배제될 수가 없다. 네. 뭐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게다가 토트넘이 안 쓰는 선수를 내놓으면 누가 사가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미드필드 라인 중에서는 호이비에르가 안 좋은 선수라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나마 팔 수 있는 선수니까 나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 얘기를 풋볼 런던 같은 예. 데서 얘기를 했었죠. 예. 거기다가 지금 토트넘이 여기서 영입이 끝이 아니거든요. 센터백도 추가적으로 영입을 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인가? 일단은 토트넘이 최근에 공교롭게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거래를 좀 활발하게 했어요. 예, 뭐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레길로는 임대로 보낸 데 이어서 겨울에 도어티도 임대로 보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둘 다 망했거든요. 예, 도어티는 임대로 갔다가 임대를 보내는 제한 규정에 걸려서 계약을 해지하고 자유 계약으로 보내줬었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도어티도 망했거든요. 예. 지금 그래서 바로 정리 대상이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예. 때문에 왜 토트넘에서 데려오려고 하지라는 생각이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레비 회장이 지금까지 쿨거래한 적이 없는데 이건 물론 아틀레티코가 데려가 주니까 당연히 쿨거래가 됐겠지만 이 과정에서 서로 좋은 분위기의 교류가 되고 인연도 맺어지고 혹은 뭐 파라티치가 이걸 했으면은 뭐 그런 커넥션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도 영입한 선수들이 연달아서 실패하면은 원래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기회 이 호이비에르 정도는 되겠지. 그러니까 3세판 남자는 한 번 정도 해봐야 된다. 세 번 정도 해봐야 되고 또 이번만큼은 토트넘도 지금까지 솔직히 안 쓰는 선수 보낸 거잖아요. 우리 주전급을 한번 줄게. 네, 이번에 그렇네요. 주전급이야. 예.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예, 콘도그비아가 현재 그 마르세유 이적이 거의 확정적이죠.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히어리고까지 띄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비형 미드필드가 전문적으로 피어한 상황에서 솔직히 뭐 아틀레티코도 큰 돈을
원을 못 쓰니까 네. 적정한 이적료로 아마 호이비에르와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런데 과연 토트넘이 싸게 팔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어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이미 이적료 지출이 많기 때문에 호이비에르한테 최대한 그래도 많은 이적료를 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솔직히 이강인 선수 영입에도 애를 먹었던 아틀레티코가 호이비에르에게 얼마를 쓸까? 저는 그것 때문에 약간 조금 호이비에르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은 좀 그렇게 말처음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디애틀레틱 같이 큰 데다가 이렇게 기사를 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토트넘 측에서 이거는 이렇게 좀 뿌리면서 다른 팀들도 좀 관심을 가져라라고 하는 의도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뭐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리빌딩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 4-3-3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 호이비에르의 역할은 뭐 수비형 미드필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은 메잘라 위치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개편 상황을 보니 메디슨이 있으면 호이비에르가 굳이 필요가 없겠다. 네, 뭐 이 얘기는 저희가 메디슨 영입했을 때도 얘기를 드렸었죠.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워낙 공격적인 전술을 추구하고 하다 보니까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활용할 거고 그래서 이제 벤탄쿠르가 조금 뒤에서 위치할 걸로 보이고 메디슨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쓰면서 옆에 이제 스킵이나 비수마가 보디가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예. 물론 호이비에르가 그 보디가드 역할도 잘해요. 근데 유스인 스킵 지난해 샀다가 돈값을 지금 못 뽑아내고 있는 비수마 이 둘을 안 쓸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수마가 사실 그 브라이턴에서 스타덤에 올린 게 그 역할 때문이었죠. 그렇죠. 예, 바로 이제 쓰리미들에서의 전투적인 미드필더로 주가를 높였던 거기 때문에 비수마도 비싸게 주고 영입한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수마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게 맞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포스테코글루 감독 자체가 4-3-3만 씁니다. 예, 그렇고 이제 뭐 사르는 이 모든 위치를 돌아가면서 또 커버하면서 예. 경험을 쌓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지난 시즌 기준 프리미어리그에서 볼 캐리 기록을 토트넘 선수를 갖고 좀 배치했고 여기에 메디슨을 넣어본 건데 메디슨 선수가 이제 볼 캐리가 되는 선수니까 사실 호이비에르가 지난 시즌에 뛸 때도 이 3미들에서 공격적으로 좀 올라가는 역할, 운반하는 역할, 압박하는 역할들을 했는데 그 역할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바꾼 게 메디슨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이비에르, 비수마 그리고 스킵은 상당히 이런 능력들이 떨어지는 선수들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심지어 벤탄쿠르까지도요. 예, 하지만 이제 메디슨이 왔기 때문에 메디슨이 중원의 공격 선수고 나머지 선수들이 커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호이비에르가 어떤 팀으로 떠나게 될지 솔직히 떠나게 된다면 그래도 손흥민 선수의 전성시대를 이제 지켜보면서 호이비에르 선수가 워낙에 손흥민 선수와 친하게 지냈고 예. 골에도 막 너무 행복해했던 예. 게 있어도 좀 그 짠할 것 놀라는 같아요. 장면들도 있었잖아요. 여러 번 있었는데 좀 손흥민 선수도 본인적으로 좀 그 짠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지금 뭐 레길론도 이렇게 떠났는데 과연 호이비에르가 또 어디로 가게 될지 또 손흥민 선수는 어떤 선수가 또 새롭게 절친 라인을 이루게 될지 한준 TV에서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프리미어리그 소식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